제가 비행기를 타고 가는 대신에 배를 타고 간 이유는 바로 바이크 때문이에요. 제가 꼭 한번 바이크를 타고 제주도 여행을 해보고 싶어서 이번에 기회가 돼서 바이크를 타고 제주도로 왔습니다. 이번 영상은 최대한 바이크 얘기를 빼고 제작을 했고요. 바이크 타시는 분들은 추후에 바이크를 타고 하는 제주도 여행 팁이란 영상을 만들 예정이니까 그걸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배 안에서 촬영을 하다 보니까 메모리 카드 하나가 고장났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제주도에서 메모리 카드 구할 수 있는 데가 어딜까 생각을 해보다가 마트에는 팔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대형 마트에 와봤어요. 제가 얼마 전에 SD 메모리 카드 구매 가이드 영상을 올렸는데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가격이 너무 비싸가지고 원래 쓰던 256기가 메모리 카드는 사질 못하고 그냥 128기가 메모리 카드를 샀습니다. 메모리 카드를 사고 바로 호텔로 왔어요. 지금부터 다음날 점심까지 비 소식이 있어서 일찍 호텔에서 쉬기로 했습니다.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아스타 호텔이라는 곳인데 제주시의 신도심과 구도심 중앙에 있어가지고 위치가 되게 좋았어요. 네, 그리고 내부 인테리어도 흠잡을 데 없이 깔끔했습니다. 아직 창밖으로는 비가 내리지 않아서 그냥 나가볼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가 창문을 열어보니 그냥 잠자코 있어야겠더라고요. 멍하니 혼자 호텔에서 있다 보니까 너무 심심해서 이번 여행에 가지고 간 장비들을 소개하는 영상을 촬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영상도 조만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점심쯤이면 비가 그친다고 했었는데 창밖의 상황으로 봐서는 전혀 비가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첫 번째 여행지로 가기 전에 아침부터 먹으려고 숙소 근처에 있었던 자자손손 3대국수 회관집으로 왔어요. 이곳은 제주도에서 유명한 고기국수 맛집으로 알려져 있는데 제주도에 왜 고기국수가 유명할까 알아보니까 제주도는 옛날부터 잔치를 할 때 돼지를 꼭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잔치국수를 내줄 때 국수 위에 잡은 돼지고기를 올렸던 게 유래라고 합니다. 일반 국수와 가장 큰 차이점은 육수와 면이에요. 일반 국수는 멸치를 우린 육수를 쓰잖아요. 고기국수는 돼지뼈를 우린 육수를 주로 쓰고 중식에 들어가는 면보다 조금 얇은 정도의 면이 들어갑니다. 기상청과 약속한 시간이 왔지만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카페에 들어가서 비가 그칠 때까지 쉴까 했지만 어차피 목적지가 울창한 나무들이 많은 삼성혈이라서 나무들이 비를 막아주지 않을까 싶어서 바로 삼성열로 갔어요. 도시 안에 울창한 나무들이 있는 것도 신기하지만 이곳 삼성열은 탐라국의 건국 신화가 만들어진 곳이기 때문에 제주도 여행의 첫 시작지로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삼성열을 다 보고 나니까 비가 그쳤어요. 근데 비만 그쳤다 뿐이지 바람은 계속 세게 불고 날씨도 되게 추웠습니다. 원래 목적지는 김영 해안도로였어요. 근데 제가 바이크로 이동하다 보니까 김영 해안도로 가는 건 너무 춥겠더라고요. 그래서 카페에서 몸을 녹이면서 다른 여행지를 좀 알아봤어요. 아무래도 오늘은 실외보단 실내에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주시 안에 있는 넥슨 컴퓨터 박물관을 가보기로 했습니다. 넥슨 컴퓨터 박물관은 지상 3층, 지하 1층, 총 4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각각의 층마다 다른 테마로 구성되어 있어요.
1층은 컴퓨터 그리고 컴퓨터와 관련된 부품들이 주로 전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샀던 그래픽카드인 부두 그래픽카드부터 시작해서 집 드라이브 그리고 제가 인터넷으로만 봤던 정말 옛날 컴퓨터들이 전시가 되어 있었어요. 2층은 주로 컴퓨터 입력기기들이 전시가 많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 나라의 키보드들도 있었고 그리고 다양한 마우스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단순히 제품들을 나열해 놓은 게 아니라 관련된 기기들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전시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3층은 8, 90년대생이라면 추억을 불러일으킬 만한 각종 콘솔 게임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제가 플스1으로 즐겨하던 프론트 미션도 있어서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예전만큼 그렇게 재밌지는 않더라고요. 어릴 때 하던 게임들은 다 일본어였는데 그때는 스토리도 모르면서 어떻게 게임을 했을까 참 신기하기도 합니다. 네, 마지막 지하 1층은 아케이드 게임관이 있었어요. 어릴 때 너무나 재밌게 했지만 이제는 기억 속에서 잊혀진 게임들이 많이 전시되어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똑딱이도 좀 거기다 가져다 뒀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사실 똑딱이가 필요 없었던 게 모든 게임들이 다 무료였습니다. 영상에서는 보여드린 것들이 몇 개 안 되지만 실제로 가보시면 정말 다양한 기기들과 다양한 게임들이 정말 많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 좋아하시고 컴퓨터 좋아하시는 분들이 가시면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거기 계실 거예요. 정신없이 게임 관람하느라 있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많이 늦었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숙소로 향했습니다. 숙소는 에워럴 근처에 있는 나인스파 빌리지라는 곳으로 잡았어요. 여름에 오면은 저 풀장에서 수영을 하면 진짜 좋을 것 같지만 지금은 들어갈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다음 날부터는 반시계 방향으로 제주도를 돌 예정인데 날씨가 계속 흐려서 조금 걱정이었습니다. 정말 제주도 기대를 많이 하고 왔는데 계속 이런 날씨면 너무 일찍 제주도로 온 게 아닌가 후회할 것 같아요. 객실로 들어와 보니까 혼자 묵기 조금 부끄러울 정도로 되게 커플 특화된 그 숙소였어요. 어느 정도 조리가 가능한 싱크대도 있고 엄청 큰 저기 월풀 욕조도 있고 되게 좋았습니다. 셋째 날이 밝았어요. 이곳 나인스파빌은 아침 조식을 무료로 제공한다길래 좀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셀프였어요. 그래서 토스트랑 시리얼을 먹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우유랑 뭐 커피 그 다음에 주스 정도가 제공되었습니다. 조식을 먹고 나서 오늘 여행 계획을 다시 한번 체크를 했어요. 오늘은 애월읍과 한림읍을 좀 돌아볼 예정인데 곽지과물 해수욕장이랑 덕록 초등학교 그 다음에 아티스트 빌리지를 조금 돌아볼 예정입니다. 사실 아까 그 스파빌에서 조식을 먹을 때 대부분 이제 가족이나 커플끼리 왔었어요. 근데 저 혼자 거기서 계란을 부치고 있으니까 조금 이렇게 좀 뭐 하더라고요. 그래서 밥을 다시 제대로 먹으려고 햄버거로 유명한 요리하는 목수라는 가게로 와봤어요. 이곳 가게 이름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가게 인테리어는 대부분 나무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가장 유명한 미친 목수버거를 주문을 했어요. 이 미친 목수버거는 두 사람이서 먹을 수 있는 양이라고 하던데 저는 아침을 조금 불실하게 먹은 것에 대한 보상 심리 때문인지 이 미친 버거를 먹고 싶더라고요. 처음 버거가 나왔을 때 엄청난 비주얼 때문에 내가 저걸 다 먹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은 뭐 결과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다 먹었고요.
양이 정말 많아서 저녁까지 밥 생각이 나지 않더라고요. 전체적인 맛은 괜찮았지만 패티가 조금 싱겁다고 해야 되나? 패티가 조금 중식의 난자완스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 수제 햄버거 집에서 먹는 그런 패티 같은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아주 든든하게 과식을 하고 이제 첫 번째 목적지인 곽지 괌을 해수욕장으로 가봤어요. 곽지 괌을 해수욕장은 여름을 좀 대비해서 공사를 하고 있었어요. 오늘도 역시 날씨가 좋지 않아가지고 거의 겨울바다 수준으로 사람이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곽지거물 해수욕장은 제가 딱히 코멘터리를 할 게 없고 그냥 영상으로 넘어갈게요. I am known before it all. One wild foresight found my shortfall. Now I reach a brand new low. You still know me close 두 번째 목적지였던 덕럭 초등학교로 와봤어요. 예전에 제주도 여행을 하면서 이곳을 방문해 보셨던 분들이라면 덕럭 분교로 많이 알고 있을 텐데, 이 덕럭 분교는 작년에 덕럭 초등학교로 승격되었습니다. 승격된 가장 큰 이유는 요즘 많은 분들이 제주도로 이주를 하는 추세 때문에 학생 수가 늘어나면서 초등학교로 승격되었다고 합니다. 덕럭 초등학교가 유명해진 이유는 2012년에 삼성전자가 핸드폰 광고를 위해서 학교 벽을 무지개 색으로 칠하면서 유명해졌다고 하더라고요. 이곳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많아서인지 저렇게 울타리를 쳐놨어요. 그래서 교실 안을 볼 수 있다든지 뭐 그러진 않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건 점심시간에 오시면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마음껏 뛰어노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아까 전에 먹은 햄버거 때문인지 점심이 지나서도 배는 고프지 않아서 감성을 좀 채워보려고 카페에 들렀습니다. 한림읍에 있는 엔트러사이트 한림이라는 카페인데요. 옛날 공장을 카페로 개조해서 독특한 인테리어 때문에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곳입니다.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는 옛날 공장의 기계들 뿐만 아니라 바닥을 저렇게 흙을 깔아놔가지고 카페 안에 흙 냄새와 커피 냄새가 함께 어우러져서 독특한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카페라떼와 피칸 파이를 주문을 했습니다. 디저트 들어갈 배는 따로 있으니까요. 커피를 마시면서 저녁에 묵을 숙소를 예약을 하고 있어요. 카페를 나와서 마지막 목적지였던 아티스트 빌리지로 왔어요. 아티스트 빌리지 주차장에 도착하니까 화장실 앞에 저렇게 어벤져스 벽화가 그려져 있더라고요. 저 벽화를 보면서 되게 유쾌한 분위기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생각보다 아티스트 빌리지는 파주 헤이리 같은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저렇게 방문할 수 있는 갤러리들이 몇 있었지만 대부분 정말 아티스트들이 살고 있는 그냥 작은 마을이었어요. 그래서 아티스트들의 개성이 담긴 저런 집들을 산책을 하면서 구경을 할 수는 있지만 안에 들어가서 뭐 볼 수 있는 곳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이 아티스트 빌리지 자체가 하나의 갤러리라고 생각하시고 흙길을 걸으면서 아티스트들의 집을 감상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곳 아티스트 빌리지는 제주 현대미술관과 같이 있어요. 그래서 현대미술관을 방문을 하면서 아티스트 빌리지도 같이 방문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제주도 여행기 1편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여행기는 총 3편으로 만들어질 예정이니까 만들어지는 대로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